어쩌면은 영원한 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계속해서 함께 있겠다고 하는 내가 함께 있을게 라는 제목입니다. 따뜻하다, 제목. 네. 그리고 뭔가 다정하고, 그리고 아까 그 잠이 안 올 때 듣는 그 방송처럼 아주 다정하게 어떤 남자친구가 말하듯이 옆에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투죠. 내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작품의 표지에는 오리인지 거위인지 이렇게 입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오리입니다. 네. 천장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 오리예요? 네, 매우 몸을 직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 이런 모습일까 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짐작해 보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오리 곁에는 누가 언제나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텐데요. 우선은 이 친구에게 어느 날 이상한 예감이 든 거죠.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자꾸 누가 나를 따라다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오리에게.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림자처럼 자꾸 따라다니는 이 느낌이 뭐지? 하고는 딱 뒤돌아보고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했더니 어떤 해골처럼 생긴 녀석이 트렌치 코트를 딱 입고 뒤에 뭔가를 숨긴 채 다가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내가 있는 걸 눈치챘구나. 난 사실 죽음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고 대화를 하게 돼요. 너무 놀랬겠죠. 살면서 죽음을 만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지금 나 당장 죽는 거야. 나 데리러 왔어. 하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또 해골처럼 생긴 죽음이 글쎄 지금 당장은 아니고 라고 했는데 그동안 근데 나 계속 너 곁에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리가 왜 내 곁에 계속 따라다닌 거야 도대체? 라고 이제 물어봤죠. 이제 죽음이 말해요. 혹시 네가 뭐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 나를 걱정해줬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요. 이 죽음이 그렇게 걱정해주는 건 삶이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걱정해준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말해볼게. 봐봐. 너한테 지금 여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했더니 여우가 이제 자기를 잡아먹는 생각을 했는지 오리가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여우가 나타나는 것은. 하고는 오히려 죽음이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았는데 당장 나를 잡아먹는 여우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 해골 녀석은 검정색 튤립을 계속 죽음의 꽃을 계속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은 거예요. 여우만큼 무섭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막 나한테 친절하게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얘 되게 인격적이다. 괜찮은 친구다라고 우리가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항상 갖고 다니던 그 검정색 튤립을 이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감췄는지 트렌치코트 안에다 감췄는지 그때부터는 그냥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로 옆에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리가 말했죠.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가자. 나에게 제일 편한 장소. 그곳은 바로 연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땅에서도 살고 물가에서도 사니까 우리 같이 갈까 했는데 약간 죽음이 두려워해요. 연못? 이게 죽음에게는 그 연못이 좀 낯선 곳인지 그래서 하고 할 수 없이 갔죠. 그리고는 말해요. 죽음이. 나 이렇게 수영 잘 못하고 오리 너처럼 이렇게 잘 여기 못 있는데? 하고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 여기 별로 안 있고 싶어. 나갈래. 라고 죽음은 물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뭐 강을 건넌다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왜 죽음은 물가를 안 좋아하는지 의문스럽지만 오리는 너무 반가웠어요. 물가에 오는 것이 막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몸도 뒤집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헤엄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물가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으스스하겠죠. 그래서 좀 죽음이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리가 자신의 따뜻한 털로 덮어주게 된 거죠. 추워 하면서 갑자기 죽음한테 정말 다정하게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따뜻한 털로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이 너무 놀란 거죠. 나에게 누가 이렇게 다정하게 잠을 재워주듯이 이렇게 나를 포옹해주고 추위를 막아주더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목 같은 데도 이렇게 목덜미에도 이렇게 오리가 자신의 긴 목으로 감싸주는가 하면은 정말 추위를 가시게 할 만큼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오리는 죽음이 곁에 있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죽음이 나한테 온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이 친구가 나를 계속 따라다녔던 만큼
아,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것만 알게 되었고 죽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막 기뻤던 거죠. 그래서 죽음한테 툭툭 치면서 정말 친구처럼 야, 나 안 죽었어 라고 했더니 죽음도 그래, 같이 기쁘네 하면서 같이 기지개를 켜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늦잠 못 자지. 왜냐면 너가 죽었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이 하품을 하면서 네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늦잠 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리가 왜 일적으로 말하지 하면서 약간 쌀쌀맞다고 느끼면서 이제 좀 약간 정을 많이 느끼고 좀 기대게 되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괜찮은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리가 이제 죽으면은 천사가 돼서 저 구름에 앉아서 땅을 내려다본다 하더라. 이렇게 천국 같은 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던데 대부분 그냥 저 구름에 앉는 거라고 하던데 하늘나라 가는 거 맞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너희는 날개도 있으니까 그래 거기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하면서 좀 모호하게 말을 했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것도 들었는데 저 막 지옥 같은 데도 있는지 막 불가마 같은 데가 있어서 오리 구이를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있던데 했더니 야 너네 그런 말도 하냐면서 되게 많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네 오리들도. 그렇지만 누가 알겠냐라고 한 거죠. 죽음도 안 죽어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모르는구나 라고 했고 죽음과 오리는 서로 정말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죽음도 친구처럼 느꼈는지 오늘 뭐하고 놀래? 라고 하면서 연못에는 가지 말자. 신나는 거 하자라고 해서 이제 연못에 정반대로 나무에 올라가자고 한 거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는 저 밑에 있는 연못을 봤어요. 오리가 참 좋아하는 참 친근해하는 연못을 봤는데 저 높은 데서 보니까 되게 쓸쓸한 거예요.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늘 상상했었는데 아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참 내가 좋아하는 곳도 쓸쓸하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연못도 혼자겠네. 오리 없는 연못은 되게 쓸쓸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죽음이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남겨진 것이 좀 쓸쓸해지는 것이구나 정도를 생각했죠. 죽음이 얘기해줬어요. 너 죽으면 연못도 없어지는 거야. 네가 죽는 순간 연못이 쓸쓸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죽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야. 적어도 너한테는 모든 것이 사라져. 했더니 오리가 내가 그런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죽음이 그 정도야 알지라고 했고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남겨진 것들이 쓸쓸할 줄 알았는데 아 어차피 다 사라지는구나.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남겨진 것들을 걱정하거나 안쓰럽게 여기지도 않아도 되네 라고 했고 죽음이 그리고 네가 죽으면 아이 그냥 내려가자. 나무 위에 있으니까 자꾸 괴상한 생각이 든다 하면서 죽음 또한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연못에 가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둘은 풀 속에 앉아있기도 하고 대화가 없는 날들도 이어졌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한기가 들었죠. 오리가 나 좀 추운데 따뜻하게 해줄 수 있냐고. 그리고는 알겠다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죽음이 오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죠. 아 이제 오리가 생을 마감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하염없이 누워있는 오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을 검정색 튤립을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안고 이제는 연못이 아닌 강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리를 띄워 보내주는 것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친구가 가는 장면을 한참 보게 되고 거의 이제 점이 되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조금은 슬프지만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아이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오리를 보냈는데도 그 다음 장면은 하염없이 가버린 이 강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곁에는 뭔가 여우와 토끼가 이렇게 뛰어노는 장면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죽은 것은 사실은 뭐 여우한테 잡아먹혀서 죽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우나 토끼에게도 또 죽음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장면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유익한 작품을 우리가 무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가
내 머리에 누가 똥 쌌어? 그 그림 그린 작가예요. 스토리 작가는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림 그린 작가 분이시더라고요. 독일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영어 버전밖에 없었는데 영어 버전으로 샀는데 근데 이 책을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동화가 있다 해서는 그분은 프랑스어 버전으로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셔서 프랑스어 버전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영어 버전을 보고 그리고 한국어 버전도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여기 그림을 보면 죽음이 사실 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빨간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고 그 위에 검정 체크무늬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죽음을 여자로 묘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근데 영어 버전에서 보면 히로 나오거든요. 죽음이. 그는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같은데 복장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아마 남성 명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소개해 주신 분이 그분은 프랑스어를 먼저 보셨으니까 프랑스어에서는 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는 죽음이 여성 명사인가 봐요. 그래서 추측하기로 아마 독일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아마도 죽음이 여성 명사라서 그러니까 여성 대명사로 써있고 묘사를 이렇게 치마 입은 걸로 했는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에서는 죽음을 쉬로 받는 게 이상하니까 히로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다시 번역이 될 때는 한국어는 대명사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음에 성별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이거 보면서도. 아니 근데 이게 대명사로 쓰여지면은 오히려 더 느낌이 조금 반감될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그런. 근데 이게 그거는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그 대명사로 쓰지 않는 언어인 거고, 뭐 영어나 이거 유럽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명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어색하게 보기 때문에 대명사로 다 받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게 이게 또 언어 차이인가? 그래서 뭔가 이게 계속 죽음이라는 단어로 이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아닌가?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죽음이 한 번 나오고 전부 다 대명사로 쓰이는 건 아니고 그 같은 문단에서 반복될 경우에는 받는 거기 때문에 문단이 바뀌면 또 다시 죽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는 그냥 언어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였어요. 이 책을 봤을 때. 그러네. 그리고 제목이 한국은 항상 곁에 있을게였나요?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영어는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냥 오리, 죽음, 그리고 튜립이거든요. 너무 다른데? 그쵸? 느낌이 너무 다른데?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한국어스럽게 되게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영어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끝났던 거고. 일단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한국어를 바꿀 때는 아마 되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했던 그렇겠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오리, 죽음, 그리고 튤립 하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은데. 그쵸, 예. 그쵸. 뭔가 철학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진짜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을 나는 오히려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를 영어로 됐을 때는 저는 이것도 나름 진짜 의미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리, 죽음, 그리고 튤립도 되게 잘 써진 제목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 제목 그게 또 약간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이 그쵸. 약간은 저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말해주니까 이 작품이 확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곁에 있을게라는 그 한국어 표현도 되게 잘 제목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읽고 났을 때도 뭔가 내용이랑도 잘 맞고 그래서 나는 싫은데 내가 이래서 국어를 싫어한 거야. 그러시군요. 나는 오히려 영어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영어식은 사람이 어떤 그걸 주인공들을 두고 사람이 그 내용을 빠져들게 만드는데 이건 이미 뭔가 약간 결론을 딱 이렇게 해버리는 느낌이라서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쵸.
그런 건 있죠. 이미 가치 부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하죠, 한국.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약간 강요적인 느낌도 좀 들어서 저는 좀 싫으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튤립이 좀 계속 눈길이 갔거든요. 이거 뒤에 숨기고 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꺼내 놓았을 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또 제목에 있다 하니까 좀 반갑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게 중요한 배치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두 개 언어를 다 아셨으니까 혹시 좀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